자, 이제 요양보호사 임금 개선 방향은 명확해졌습니다. 호봉제는 정부 계획에서 확실히 제외가 되었고요.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 추진은 확정입니다. 이제 관건은 어떻게 세부 내용을 정해서 확대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요양보호사 임금 개선 문제 정말 오래된 이야기죠. 경력이 쌓여도 임금이 그대로다. 10년을 일해도 신입이랑 똑같다. 이런 말은 현장에서 매일 들려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드디어 정부가 요양보호사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방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데요. 바로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호봉제는 한계가 있다. 대신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직접 밝혔습니다. 그동안 말만 무성하던 요양보호사 임금 개선안에 대해서 이제서야 정부가 실제 방향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자,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까요? 자,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거의 3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 중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약 65만 명 정도인데요. 즉, 5명 중에 1명만 현장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직률이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요양보호사 관련 단체나 실제 근로자들은 호봉제가 답이다 라고 수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양보호사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바로 호봉제다. 근속이 쌓이면 임금이 올라가는 가장 기본적인 체계조차 없다. 실제 현장 요양보호사들의 의견을 대변한 거죠. 새롭게 기관을 옮기게 되더라도 경력은 0으로 리셋이 된다. 10년을 일해도 신입과 똑같은 월급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오래 일하고 싶겠습니까? 자,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은 호봉제, 즉 경력에 따라 급여가 자동으로 오르는 공무원식 임금 체계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결국 정부의 입장은 이번에 밝혀졌죠. 호봉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호봉제이든 아니면 기관들을 모두 정부에서 관리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죠. 그 이유 중 첫 번째가 전 국민 합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해지는 수가를 대폭 인상해야만 가능한 이야기고요. 이것은 결국 전 국민이 납부하는 장기요양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즉, 세금의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결국 정권이 바뀌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달라졌다고 해도 이런 호봉제나 혹은 정부에서 이 민간 기관들을 모두 관리하는 것 등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부에서 호봉제로 강제시키면 안 되는 거냐? 민간 기관들이 알아서 기존의 수가 인상 없이 직원 월급을 호봉제로 주게 하면 안 되냐? 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 사업자도 진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양보호사 인력난뿐 아니라 요양대란이 더욱 심해질 겁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고요. 정부는 그런 국민들의 원성을 절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선거에서도 정권을 연장하고 싶기 때문이죠. 자, 결국 예상대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은 분명했죠. 호봉제는 한계가 있다. 자, 이 말은 호봉제 혹은 정부에서 기관을 관리하는 그거 안 됩니다 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대신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확실히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호봉제를 단순히 안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도 구조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인 겁니다. 정부의 입장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요양보호사 임금은 국가가 직접 주는 게 아닙니다.
모두 장기요양보험 수가,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기관에 지급하는 단가에서 나오는 거죠. 이 수가 안에는 인건비, 임대료, 기타 운영비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수가가 경력과 상관없이 전국 동일하다는 거죠. 경력자에게 더 주게 되면 기관이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괄적으로 호봉제를 적용해라 라고 하면 소규모의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재가센터 등은 바로 적자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관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수가를 올려야 하는데 그럼 건강보험 재정이 버티기가 어렵다. 이게 바로 복지부의 논리이고 현실적인 한계인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택한 게 결국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선인 거죠. 장기근속장려금이라는 건 일정 기간, 일단 기본 3년 이상 근로입니다. 이 일정 기간을 근무한 요양보호사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성 보상금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상단에 나오는 영상을 시청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정은경 장관이 직접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 사실상 이 제도를 공식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첫 발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논의 중이다, 검토 중이다 이런 말만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장기근속 장려금은 단순히 요양보호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최근에는 기관에서 전량 직접 조리를 하고 있는 영양사나 조리사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장기요양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 요원, 이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자, 이제 요양보호사 임금 개선 방향은 명확해졌습니다. 호봉제는 정부 계획에서 확실히 제외가 되었고요.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 추진은 확정입니다. 이제 관건은 어떻게 세부 내용을 정해서 확대할 것인가 이겠죠? 예를 들어 근속 인정 기간의 단위를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3년 이상 근로해야만 가능하지만 그것을 1년 혹은 2년으로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원하는 부분인데 기관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이직을 하더라도 연속 근로로 인정해서 장기근속 장려금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도록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년간 인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금액 자체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야만 진짜 처우 개선이 체감이 된다. 이런 현장의 반응이 나오겠죠. 자, 오늘은 말로만 무성하던 요양보호사 임금 개선의 윤곽이 확실히 드러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명확히 말을 했습니다. 호봉제는 어렵다. 대신 장기근속 장려금을 확대하겠다. 이건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향을 정한 첫 발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장의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 요원분들이나 앞으로 요양기관에서 근로를 계획 중인 분들은 오늘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가지고 향후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내년에 확실히 시행이 되는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